안녕하세요. 지식을 공유하고 키워나가는 지식 나눔 터입니다. 요즘은 맥북이나 이런 맥미니와 같이 애플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프레젠테이션 도구 중에 하나가 키노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키노트로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공고문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을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뭐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도 간단하게 그리고 매우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마침 이거를 제가 만드는 차원에서 같이 공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키노트에서 300dpi 정도 수준의 A4 용지 어떤 세로 방향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하고 거기에 적합한 글꼴 설정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시면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맥북이나 맥미니 그리고 맥OS를 사용하는 애플용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게 바로 이 키노트 파일입니다. 이 키노트 앱을 적절히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을 손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키노트를 실행하면 이런 테마가 선택이 나오죠. 그래서 기본 흰색으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이 상단에 어떤 뭐 차트나 도형 등을 입력하는 항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우선 제일 먼저 해 주셔야 될 게 바로 이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 사이즈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이 문서 항목이 있고요. 자, 문서 항목 하단에 슬라이드 크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해 주시고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화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너비하고 높이 값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4 용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화면용 어떤 자료를 제작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인쇄를 하게 되면 자, 그럴 때는 이 해상도가 고화질인 300dpi 이상이 되어야만 어떤 그래픽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dpi를 A4 용지 사이즈로 어떤 환산을 하게 되면 넓은 쪽 같은 경우는 3508 정도의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3508 픽셀이고, 그리고 좁은 쪽 같은 경우는 2480 픽셀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포인트하고 픽셀하고는 엄밀히 말하면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만들 거는 A4 용지를 세로 방향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너비, 즉 좁은 쪽을 2480을 입력했고요. 그리고 이 세로 방향 높이 부분을 3508입니다. 그래서 요 단위 2480 그리고 3508 요거는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두시고 나중에도 이제 작성하실 때 이 크기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슬라이드가 세로 형태가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 포맷을 클릭하면 이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고요. 레이아웃에서 빈 페이지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요런 이제 A4 사이즈로 만들어졌는데 요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 확대 축소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요 크기를 조금 줄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확대 축소 그래서 한 25%로 했다가 슬라이드에 맞추기로 한번 다시 해보시면은 이와 같이 A4 용지 사이즈의 전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용지 설정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생각해 두실 부분은,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글자를 10포인트 정도로 만약에 입력을 하게 되면, 자, 10포인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작아서 보이지 않죠? 자, 그래서 이 해상도를 300dpi 기준으로 높였기 때문에 글자도 그 해상도 기준에 따라서 크기를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300dpi인 경우에 기존 글자보다 4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포인트 같은 경우는 40포인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글자 크기를 12포인트로 하려면 48포인트, 16이면 64, 24포인트로 하려면 96포인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글자 크기 곱하기 4를 해서 그 값을 이 텍스트 탭에 있는 서치 항목의 글자 크기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글자 크기는 4배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만드는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 어떤 디자인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텍스트를 입력하고 배경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클립 아트 등을 꾸미는 것이 여러분들이 작업을 막 간섭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텍스트는 위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글자 크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바로 4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상단에 있는 글자는 16포인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포인트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6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글자 크기는 64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글자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서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적당한 색을 어떤 스타일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진하게를 한다든지 또는 이 가운데 정렬 등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상단에 가운데 정렬을 하도록 할 거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그리고 진하게까지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텍스트 상자를 가운데다가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안내선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텍스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 대상체 정렬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를 해주시면 빠르게 이와 같이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내용이 입력이 되었으면은 두 번째 텍스트 상자도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텍스트 상자를 넣을 때 뭐 새로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도 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복제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더 빠르게 이 설정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제는 커맨드 D키를 누르면 이렇게 복제가 되거든요. 복제한 상태로 내용을 수정해 줍니다. 자, 내용을 입력하다 보니까 여기 특수문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특수문자는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편집 탭을 클릭해 주시면, 자, 여기에 이모티콘 및 기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모티콘 및 기호를 선택해서 이와 같이 이모티콘 및 기호가 나타나면 적절한 특수문자를 검색해서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이것을 열어두시면은 나중에도 편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것은 헤드라인이기 때문에 26포인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6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여기에는 104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곳에 글자체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서체를 선택해 주고, 자, 여기서는 네이버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 중에 제가 마루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요 글자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적당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 하단에서 텍스트 색상도 적절한 색으로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RGB 슬라이더가 아니라 CMYK 슬라이더 상태로 바꿔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색깔 같은 경우를 선택할 때 어떤 화면에 보이는 것과 인쇄하는 것이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 텍스트 탭에서 이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추가 텍스트 옵션이 나타나게 되고 문자 간격을 이와 같이 넓히거나 또는 좁히는 이런 작업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윤곽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바깥에 테두리를 이와 같이 만들어 주거나 이런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윤곽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조하거나 이럴 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항목에서 서체 부분에 그리고 이 톱니바퀴 그리고 이 색상 이런 것들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디자인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항목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커맨드 D키로 복제를 하고 배치를 해서 이번엔 진하게를 하지 않고 여기다 내용을 입력해 봅니다. 자, 이와 같이 내용이 입력이 되었으면 이것도 또 배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정렬을 이렇게 가운데로 해 주시면 되겠고, 이 글자 크기는 여러분들이 4배로 하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클릭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은
보기 편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타이틀 부분은 만들어졌고요.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만들어 줄 텐데, 본문에는 아이콘하고 소제목, 그리고 내용이 들어가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이 텍스트 상자를 복제를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첫 번째 소제목의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내용이 입력이 되었으면 글자 크기를 조절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글자 크기를 한 14포인트 정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4포인트면은 곱하기 4 하면 56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진하게를 선택해 주고 텍스트 색상에서 색상환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적절한 색을 클릭해서 이와 같이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배치를 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첫 번째 지점에다 배치를 해주고, 자, 다시 한번 요 밑에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복제해서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12포인트 정도의 글자 크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 곱하기 4면은 48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8포인트로 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요것에 이제 너비를 적절하게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글자 같은 경우는 왼쪽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텍스트 항목에서 이 정렬 기준을 왼쪽으로 이와 같이 넣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이 되면은 요 크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갖고 글자 크기 등을 이렇게 조절을 해서 더 보기 좋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기본적인 요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이 소제목 같은 경우 왼쪽에다가 아이콘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 아이콘의 색깔을 이 글자 색깔하고 동일하게 해주면 이질감이 없겠죠. 그래서 요 글자를 선택해주고 이 글자에서 색상환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16진수 색상이 나타나게 되고 요것을 이와 같이 선택해서 복사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이콘에다가 적용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이콘 같은 경우는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요 보이는 것이 바로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자, 여기다가 스콜라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스콜라를 입력하면 여기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죠. 이 플랫 아이콘의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단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이 해당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에디트 아이콘으로 이 색상 등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색상환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테이블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16진수 색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색상환에서 복사한 색이 있었죠? 커맨드 V로 이와 같이 붙여넣기를 하면 글자와 동일한 색깔로 이것이 지정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해 주시고 PNG 파일로 다운로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큰 파일로 받는 것이 어떤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12 픽셀로 다운로드를 이와 같이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해당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자, 다시 키노트로 가야 되겠죠? 맥북에서는 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이 아이콘이 들어갔죠? 자, 그리고 요것을 이와 같이 크기를 조절해서 요 글자에 맞게 배치를 해 주시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보기 좋은 이런 형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제목하고 이 내용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세트가 만들어졌죠? 자, 이제 이것을 모두 다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룹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 크기대로 가운데에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대상체 정렬해서 가운데, 그러면 이와 같이 정가운데에 배치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항목의 개수만큼 복제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복제는 커맨드 D키를 이용하시면 이와 같이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항목 배치하고 또 커맨드 D키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개수대로 이렇게 개체들을 세트로 복제하시면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치가 되었으면요. 자, 요거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두 선택하고
다시 한번 이것을 가운데 맞춤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배치가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한 줄이고 나머지는 여러 줄을 입력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동일하게 어떤 내용이 구조가 같은 것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대상체 배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세로 방향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작성하기에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텍스트를 선택해 주시고 그룹을 풀지 마시고 이와 같이 제목 부분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소제목들이 입력이 되었고요. 이제 본문도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이 더블 클릭해서 범위를 지정한 상태로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한 줄짜리는 다 입력이 되었고요. 이제 나머지는 여러 줄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키노트 같은 경우는 이 글자를 보시면은 이 정렬 기준이 가운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되면 이와 같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형태가 깨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줄을 입력할 때는 하나 더 해주셔야 되는데, 이 포맷의 텍스트 그룹에서 정렬, 세로 방향의 기준을 위쪽으로 이와 같이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줄 사이의 간격이 너무 떨어지죠? 요 하단에 보시면은 간격이 있고 줄 간격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1포인트를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락 앞과 단락 뒤 부분을 이것을 모두 선택해서 모두 0으로다가 해주시면은 이 한 줄 사이만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내용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입력이 되었는데, 요게 이제 너무 글자 사이의 간격이 촘촘해서 좀 가독성이 떨어지죠?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텍스트들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아까 텍스트 항목에서 요 간격 부분 있죠? 이 간격에서 줄 간격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수준으로 간격을 띄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위쪽 부분, 그리고 줄 간격은 1.2, 단락 앞과 단락 뒤는 0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모양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편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내용이 다 입력이 되었죠? 자, 이제 이걸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갖고 적절한 간격으로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동하실 때 여러분들이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동해 주시면은 이 왼쪽 오른쪽 레이아웃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로 이동이 돼서 굉장히 편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모든 내용이 다 입력이 되었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상태에서 윗부분부터 범위를 지정해서 모양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이동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공고문에 이런 내용은 다 입력이 되었고요. 요 하단에다가 뭐 학교 이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추가로 꾸며 주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배치가 되었으므로 이제 하단 부분에 뭐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로고와 뭐 이름 이런 것들을 넣어 줬는데요. 조금은 밋밋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뒤에 음영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 텐데요. 상단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해 주시고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여기서 옵션 키, 뭐 일반 키보드면 Alt 키입니다. Alt 키를 누르고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이와 같이 텍스트 상자의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글자 색상은 흰색으로 넣어주고 스타일 탭을 클릭합니다. 채우기에서 색상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적절한 색을 여러분들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저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색을 넣었고 또는 이 색상표에서 적절하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URL도 채우기 색상을 파란색으로다가 넣어 주도록 할 텐데, 자, 여기서도 채우기에서 색상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파란색으로 제가 등록해 놓은 거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글자가 안 보이죠? 자, 텍스트를 가서 텍스트 색상은 흰색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굉장히 뭐 특별히 작업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보기 좋은 이런 형태가 되었죠.
자, 그리고 요것들을 모두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그룹화를 해서 이와 같이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동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걸 가지고 배경을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하단에다가 이와 같이 어떤 파란색 사각형을 넣어 주도록 할 텐데요. 자, 도형을 선택해 주고 직사각형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이 도형을 클릭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쪽 높이도 조절을 해 줘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해주고 스타일에서 색상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색상 채우기를 클릭하고 지금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도를 바꿔야 되는데요. 이때 색상환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이제 슬라이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HSB 슬라이더로 바꿔주시면은 이와 같이 채도나 밝기 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 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여기서는 이제 정렬 하단에다가 배치를 하면 이 아래쪽에 딱 붙어서 이와 같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맨 뒤로 보내야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지원 대상부터 이 담당 교수 부분, 이 부분도 도형을 이용해서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선택하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이와 같이 하나 추가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녹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곡률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색상 채우기에서는 흰색으로 채워주고, 테두리는 굵은 테두리를 하나 넣어주고, 여기서 이 테두리의 두께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이 테두리의 색상도 여러분들이 적절한 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것도 다시 선택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도형 그리고 위쪽에 있는 사각형 해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제 꾸며진 듯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도 도형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하나 추가해서 자, 이와 같이 상단에다가 배치를 해 줍니다. 그리고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자, 색상을 선택해 주시고 동일한 색깔로 이와 같이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높이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것도 이제 정렬을 상단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위쪽과 가운데 그리고 아래쪽 부분이 모두 스타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이와 같이 위아래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개체들을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뒤에 있는 도형 때문에 걸리적거려서 이 개체를 이동하는데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뒤에 있는 배경을 이와 같이 모두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 포맷에서 정렬 항목에 가 보시면은 이 하단에 잠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잠금을 선택하면 이 개체들을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텍스트들을 선택해 주시고 이와 같이 이동을 해 주시면은 뒤에 있는 도형에 방해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적절한 위치에다가 이 글자를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 위에 있는 텍스트 내용도 적절하게 이와 같이 다 완성된 상태에서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줄 거는 클립아트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클립아트는 이 프리픽 사이트에서 주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스컬러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프리픽에서 이미지를 검색하면 이와 같은 이미지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왼쪽에서 라이센스 프리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무료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받을 때 가급적이면 색깔이 단색인 거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색이 있다라고 하면 다운로드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래서 프리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이 되겠죠? 자, 이제 여기다가 이미지를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와 같이 이미지를 선택해서 아까 받은 폴더를 열어 줍니다. 그래서 폴더를 열고 이미지를 드래그 하셔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삽입된 이미지에 이와 같이 배경이 있죠? 그래서 배경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맷 탭에서 이미지 탭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배경 제거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이미지에서 이 해당 배경이 지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손이 좀 이상하죠? 이 손까지 지워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워진 것을 되살리는 방법은 Shift 키를 누르고 해당 영역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손이 이와 같이 잘 살아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완료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배경이 투명한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얼굴 옆에도 또 이미지가 배경이 좀 남아있죠? 그럴 때는 배경 제거를 다시 누르고 이 부분을 이와 같이 클릭을 해주시면 해당 부분까지 배경이 제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미지가 요 왼쪽에 배치하도록 할 건데 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거는 이미지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 항목에서 마스크 편집을 클릭하고 자, 이와 같이 자르기로 적절하게 이 사람만 사라지도록 설정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완료를 하게 되면 지금 이 학생 2명만 남게 되죠. 자, 이 상태로 크기를 적절하게 이와 같이 조절을 해 주시면은 왼쪽 부분에 이 클립아트가 잘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도 이 오른쪽에다가 적절한 것을 넣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마지막에 클립아트를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모두 다 만들었으면 요거를 그림으로 저장하든지 또는 인쇄용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파일에서 이 내보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내보내기를 선택해 주시고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JPG 고품질 또는 PNG 파일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쇄를 하고자 한다면 자, 그럴 때는 PNG로 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PDF 파일로다가 이 이미지 품질을 최상으로 해서 저장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맥북 사용자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키노트를 이용해서 이런 유인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A4 용지 300dpi를 하기 위한 가로, 세로, 이 너비와 높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수치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글자 크기 같은 경우는 기준 크기 대비 4배 정도, 즉 10포인트면 40포인트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콘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이 클립아트에서 배경을 투명하게 한다든지 그림을 자르는 것과 같은 이런 설명들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 여기 색깔을 넣는데 유용한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제 블로그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같이 공유할 만한 좋은 정보가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